관점 바꾸기는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치료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적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이 관점 바꾸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가 눈을 감고 뭐 체면을 걸어서 눈을 감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우리가? 자, 입으로 말을 하면서 치료를 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말을 하는 그 모든 언어나 화법이나 커뮤니케이션은 치료적인 화법이 돼야 되고 치료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치료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요. 그 결과적으로 이제 체면을 건 상태는 트랜스 상태고 트랜스 상태에서 우리가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트랜스 상태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바꿔줘야 되고 과거에 집착된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인 뭐 어떤 감사의 마인드라든지 희망적인 마인드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화법,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언어의 마술사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언어의 마술 중에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게 바로 관점 바꾸기라는 거예요. 모든 걸 긍정적인 관점을 갖도록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우리랑 말을 했을 때 네. 대화를 했을 때 관점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 관점 바꾸기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관점 바꾸기를 영어로 보면 리프레이밍이라고 이제 돼 있죠. 리프레이밍. 네. 프레임하면 틀을 씌우다, 틀을 씌우다. 우리 사진에 틀을 씌우면은 사진 모습이 좀 달라지나요? 어떤 액자에 사진을 씌우느냐에 따라서 사진에 대한 느낌이 좀 달라지지 네, 않나요? 이미지가 조금 틀려지죠. 좀 달라지죠? 네네. 생각의 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틀을 씌워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틀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긍정적인 틀을 씌워서 생각하게 하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겠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지향적인, 문제 집착적인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한 가지 자극에 대해서 하나의 자극에 대해서 한 가지 해석만 하기 때문에 한 가지 해석만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해석을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해석을 바꿔주잖아요. 확대시켜주잖아요. 바꿔지는 거.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자극이라는 건 뭐냐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 과거의 경험, 현재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 이걸 우리가 자극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자극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만 하거나 한 가지 반응만 하면은 그건 문제가 된다. 근데 한 가지 생각이나 한 가지 반응을 두 가지 이상으로 확대시켜주면은 문제에서 벗어난다. 네. 자, 아까 비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리니까 교통체증이 생겼어. 출근길이 힘들겠어. 이 해석만 해요. 그럼 비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 네. 근데 이걸 확대시키는 거죠. 비가 내리니까 교통체증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산 파는 삼촌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자, 시골에 뭐 우리 부모님은 농사가 잘 되었어. 뭐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비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겠죠. 네, 문제가 안 돼요. 좋죠. 그 문제가 안 되죠. 네. 발표 불안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발표할 때 긴장되고 떨리니까 창피당하겠네 이 생각만 해. 그러면은 긴장 떨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발표할 때 긴장되고 떨려서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 근데 이 발표 긴장 떨림을 통해서 나는 발표 준비를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발표를 더 잘할 수도 있어. 네. 그리고 발표 긴장 떨림에 대한 심리 치료를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하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할 수도 있어. 더 나아가서 나처럼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야. 더 크게는 발표 불안 전문 코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좀 다양하게 넓어졌어요. 그러면 발표 불안은 어떤 느낌일까요? 더 이상의 이제 문제가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해석을 두 가지 이상 해석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순간 문제는 벗어난다. 네. 문제라는 것은 우물 안에 빠지는 개구리와 같은 게 문제예요. 문제는 우물과 같다. 자, 우물에 빠져 있는 개구리는 어떤 것만 보일까요? 우물만 보이겠죠. 우물만. 네. 세상 모든 게 우물이잖아요. 네. 근데 그 개구리 우물 밖에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가 우물도 보지만 우물 외에 강도 보고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막 많은 걸 봤어. 네. 그 넓은 세상 속에 우물이 하나로 있어. 그럼 우물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안 되죠. 문제가 안 되죠. 네. 자, 우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물 안에서 우물만 보는 게 문제단 말이에요. 네. 자, 문제도 같은 원리라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 문제 안에서 문제만 바라보는 마음이 문제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바로 또 다른 이런 거는 이제 체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체면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체면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 가지만 집중하는 거잖아요. 맞아. 네. 한 가지에 몰입하는 게 체면 아닙니까? 네. 이제 문제에만 집착하면은 예. 문제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도 체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점 바꾸기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 빠져 있는, 하나에 집착되어 있는,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는 네. 이런 사람에게 두 가지, 세 가지 그 이상의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이 그냥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네. 문제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담할 때 이걸 잘해야 돼요. 우리한테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문제에 집착해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뭐 부부관계 갈등, 부부관계 문제에 집착돼 있죠. 발표 불안 집착돼 있죠. 네. 우울증, 우울한 그 어떤 기분, 뭐 또 공황장애, 어떤 뭐 네. 두려움, 뭐 다 집착돼 있잖아요. 네. 자, 그 하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결국 우리가 상담하고 치료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관점 바꾸기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맥락 관점 바꾸기, 두 번째는 의미 관점 바꾸기인데 맥락 관점 바꾸기라는 건 뭐냐면은 A라는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B라는 상황이 되면 긍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를테면 A라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성격이 까다로운 걸 한번 볼게요. 성격이 까다로운 거. 성격이 까다로운 것이 인간관계 상황에서는 좀 부정적이죠. 근데 성격이 까다로운 것이 뭐 금융업을 하거나 경리를 보거나 집에 살림을 살 때는 어때요? 긍정적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 아들은 성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인간관계가 안 돼요. 라고 막 상담을 온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은 성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인간관계가 힘들어. 그럴 때 상담사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 성격이 까다로우면은 어떤 금융업이나 또는 경리나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꼼꼼한 일을 하면 건축, 잘하겠는데요. 설계사, 그렇죠. 보험 설계사. 예, 건축 설계 네, 이런 그쵸. 거 꼼꼼한 거. 꼼꼼한 쪽 일을 하면은 잘하겠는데요. 의사나 한의사나 또 네. 간호사나 이렇게 세심하게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면은 잘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해주면 생각이 어떨까요? 좀 달라지겠죠. 네. 또 이런 경우 봐봐요. 우리 아들은 허우대만 커가지고 싱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제 허우대만 커서 이제 키는 큰데 좀 싱겁다라는 어떤 이미지적으로 보면은 키만 큰 게 좀 싱거운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상으로는 키가 큰 게 좀 싱겁다. 그렇지만 키가 큰 것을 또 다른 상황으로 본다면 어떠냐 봐봐요. 농구를 한다든지 네. 뭐 이를테면 높은 곳에 물건을 내린다든지 네. 이런 거는 긍정적이지 않나요?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야, 아들 농구 시키면 농구를 참 잘하겠는데요. 또 높은 곳에 물건을 내릴 때는 키가 큰 게 좋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그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그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맥락 관점 바꾸기를 보면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해요라고 자기 스스로 부정적인 상황에 집착돼 있는 경우. 이걸 이제 다른 B라는 상황에 긍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우쳐 준다는 거죠. 네. 뭐 발표 불안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저는 발표할 때 긴장되고 떨려서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발표할 때는 이거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발표 긴장 떨림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다른 사람 공감하고 이해하는 쪽에서 보면 어때요? 공감 이해 쪽으로 보면 발표 불안이 좋은 거죠. 또는 나중에 발표 불안 코치가 되거나 상담사가 되어서 치료를 한다면은 그런 경험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자, 혹시 우리 쌤들 중에 너무 뭐뭐해서 힘든 거 있으세요? 난 너무 뭐뭐해서 좀 스트레스 받는다 힘들다 그런 게 있으면은 한번 바꿔볼 수 있게. 너무 뭐뭐해서 힘들다. 저는 생각만 많고 행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번뇌망상 이런 게 많이 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너무 많은데 행동하는 게 쉽지 않아서 힘들어요. 생각이 너무 많은 게 행동을 하지 않는 데는 이게 좀 부정적이다, 그죠? 근데 생각이 너무 많은 게 어떨 때는 좋아요? 야, 그 생각이 너무 많다면은 우리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마음 공부를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세요, 마음 공부를 하는데 네. 자, 심리학을 공부하는 데는 생각이 많은 게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깊은 생각,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책도 쓸수 의미하니까. 있고.
그렇죠. 또는 이런 거 좋다. 다른 사람을 상담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으로 본다면은 감사한 일이죠. 상담할 때 보면은 생각이 많으면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생각이 좁은 사람보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상담 잘하죠. 실수를 잘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긍정기 사항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뭐 혹시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뭐 너무 전 반대예요. 너무 행동을 해가지고. 너무 행동을 해가지고. 그래. 너무 행동이 빠른 게 행동이 빠른 게 어떤 게 좋아요. 결국은 이제 어떤 목표를 이루거나 성취를 하는 데는 좋죠. 어떤 목표를 세워서 성취를 하는 데 있어서는 행동이 빠른 건 너무나 좋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공적인 사람은 결단이 빠르고 네. 네, 쉽게 포기를 하지 않지만 또 실패자들은 자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했는데 우유부단하고 쉽게 포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둘이 반대잖아. 그 어쨌든 이제 뭐 어떤 것이 반드시 나쁘고 반드시 좋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좋은 상황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또 다른 거 없어요? 너무 몸에서 못 맞다. 추진력.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 와이프는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미치겠어요. 우리 와이프는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이분이 힘들어해요. 네. 근데 잔소리가 그리워지고 좋게 느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걸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제 병원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의 잔소리가 얼마나 그리울까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때요? 그 잔소리가 잔소리를 느끼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듣지 않아요, 관점 바꾸기를 할 때는 우리가 머리가 좀 말랑말랑해야 돼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바로 좀 적석해서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NLP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바로 융통성이라는 겁니다. 융통성. 그러니까 유연한 사고. 네. NLP에서 좀 지향하는 게 뭐냐면 고집, 아집, 자기만의 생각 이런 걸 좀 우리는 경계를 합니다. 하나의 생각이 고착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좀 유연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네. 융통성 있는 그런 생각을 심어줘야 된다. 이제 맥락 관점 바꾸기 좀 이해가 됐죠? 네. 그다음 의미 관점 바꾸기는 뭐냐면요, 의미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점에서 보면 맥락 관점 바꾸기도 의미 관점 바꾸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어차피 긍정적 해석이니까. 어쨌든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줌으로써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게 의미 관점 바꾸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를테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봐봐요. 저는 키가 너무 작아서 힘들어요. 키가 작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의미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키가 작다라는 것은 야무지다는 것이니까 좋은 일이죠. 바닥에 떨어진 물건 이거 그것도 그렇고. 예, 바닥에 떨어진 물건은 더 빨리 줄 수도 있겠네. 그런 거 좋아요. 놀리는 거. 자,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나폴레옹도 키가 작았지만은 네. 야무진 꿈을 꾸었잖아요. 네. 작은 고추가 맵다잖아요. 그쵸, 그 바로 그거예요. 네. 작은 고추 맵다는 말도 있잖아요. 나물짝지다. 예,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맥락 관점 바꾸기나 의미 관점 바꾸기나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아주 쉽게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하나의 이제 어느 공식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내담자가 어떤 부정적인 또는 문제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공감을 좀 해주시다가 네. 처음에 공감을 해야 돼요. 네. 바로 반대 이야기를 하면 좀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공감을 해주고 네. 그 일도 어떤 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관점 바꾸기. 예, 그 일도 어떤 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도 어떤 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럴듯한 이유를 설명해 준 겁니다. 자, 좋다가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일도 어떤 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허용이라든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럴듯한 이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밀트 모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누가 단언적으로 그는 좋아요, 이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누가 강하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죠. 맞아, 본능이요. 예, 근데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뭐 이거로 보면은 네. surely
뭐 머스트 확실히 뭐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은 그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허용과 가능성에 표현을 하는데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럴듯한 이유.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네. 그럴듯한 이유를 왜냐하면 갖다 붙여준다는 이야기죠. 자, 예를 들어 키가 작다고 했잖아요. 키가 작아서 고민이시군요. 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건 공감이죠. 네. 그렇지만 키가 작다는 게 어떤 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키가 작다는 것은 야무지다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왜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나폴레옹도 박정희 대통령도 키가 작았지만 다 큰 꿈을 나란히죠. 가지고 큰 인생을 살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자, 성격이 까다롭다면 마찬가지죠. 제 성격이 까다로워서 인간관계 안 돼요. 아, 그러시군요. 성격이 까다로워서 많이 힘드셨군요. 이런 거는 공감이에요. 항상 공감이 문제 들어야 돼. 공감이 되면서 그렇지만 성격이 까다로운 게 어떤 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있잖아요. 그 회사의 경리를 보거나 그러니까. 좀 실수하면 안 되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이나 뭐 그런 일을 할 때는 건축 도움이 될 수도 설계사. 있죠. 건축 설계사나 네. 뭐 까다로운 성격이 도움이 되는 건 정말 많이 있죠. 자, 예를 들어 그럴 때가 이유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너무 틀려져요. 달라지죠? 그것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네, 이 까다로운 것도 부정이 긍정으로 변하는 느낌? 그렇죠. 네. 그래서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줄 때 네. 처음에는 공감을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 사람 공감을 해줄 때에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네. 공감을 해준 상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점을 바꿔주는 겁니다. 네. 그것도 반드시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럴 수도 어, 있다. 어떤 점에서는 어떤 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표현을 해주는 거죠. 네.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좋은 일. 왜냐하면 그다음에 그럴듯한 이유. 자, 발표 불안증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발표 불안증 저한테 워낙 많이 오니까 발표 불안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제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근데 우리가 발표 불안증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발표 불안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발표 불안증이 어떤 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왜냐하면 발표 불안을 통해서 발표 준비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발표 불안 관련 심리 치료를 하다 보면은 나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하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전문가도 돼. 더 나아가서 혹시 알아요, 나중에 은퇴 이후에 발표 불안 전문 코치가 될지 심리 상담소가 될지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치료를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구조로 가는 거지. 네네. 이런 구조로 이제 시야를 확장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에 집착이 되어 있다가 네. 이거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구나. 기분 좋은 힐링이 되는데. 네, 저 확장이 되죠. 네. 뭐 우물 밖을 도는 개구리처럼 개구리가 네. 넓은 세상을 보는 것처럼 자 더 넓은 긍정적인 면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문제라는 거는 다시 정의한다면 문제는 문제 외에 다른 걸 안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문제 아닌 다른 걸 볼 수 있도록 계속 시야를 넓혀주는 그런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그게 어떤 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문제 아닌 다른 걸 보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이게 이해되시나요? 네. 오늘 이 합법만 배우더라도 앞으로 많은 치유를 할 겁니다. 제가 보충 설명 잠깐 네. 좀 하면은요. 네. 그럴듯한 이유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에릭슨이 그렇죠. 얘기한 것 중에 네. 그럴듯한 이유의 사람들이 네.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아요. 사실관계가- 절대 따지잖아요. 뭐만 준비하려면 네. 뭐가 제일 유명이냐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럴듯한 이유라고 그 얘기 거기 매뉴얼에 보면요. 그럴듯한 따지고. 이유에 네.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앞에 사람은 그 부정성 때문에 왔잖아요. 네, 그렇죠. 좋을 수도 있어요가 중요한 거예요. 네, 맞아.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럴듯한 이유는 사실관계를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어떤 게 있냐면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하면은 네. 앞에 좋은 얘기한 건 다 삭제돼 버려. 맞아요. 그러나 아이씨 나쁜 얘기 하는구나. 어. 우리 삭제 일반 외국어에서 앞에 얘기했던 거는 싹 삭제돼 버리고 뒤에 그러나가 중요한 게 돼 버리고. 거기다가 머릿속에 쏙 들어오죠. 네, 여기는 요거는 거꾸로 뭐가 되냐면 내가 분명히 그게 문제 의식이었잖아요.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뒤에 그럴듯한 얘기는 그 이미지로 다 대체돼 버려요. 이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이제 이게 미국에서 실험해봤는데 옛날에 복사기가 적었던 시절에
1980년대는 복사하기 위해서 막 줄을 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제가 지금 많이 바쁘기 때문에 복사를 먼저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자리를 비켜주나 이걸 좀 테스트 해봤고요. 두 번째는 비켜줄 것 같아.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네. 제가 먼저 복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바쁘거든요. 됐어. 이렇게 했을 때에 누가 많이 비켜주나. 첫 번째 뭐였죠 선생님? 자, 다시 한번. 제가 많이 바쁘기 때문에 먼저 복사를 해야 돼요. 이게 A예요. 예. 두 번째는 제가 먼저 복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바쁘거든요. 이게 B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느 쪽이 더 많이 비켜줄 것 같아요, 자리를? A. A. 아니에요. 왜냐면 왜냐하면 뒤에 그럴 뭐 듯한 이유가 왜냐면. 왜냐하면 이 마법 웬일이야. 왜냐면 대박 이게- 진짜. 이게 마법이 안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예. 아. 그게 그럴 듯한 이유가 엉뚱한 얘기가 들어가도 재밌는 거예요. 다 먹힌다 그 얘기. 다 먹히네.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무섭네. 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면? 그다음에 그냥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그게 어.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래서 우리 뭐 남호연 박사님 설명했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사실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이유에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굳이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는 꼭 사실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담자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도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네. 와, 그러면- 기가 막히다.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요걸 여러분들이 좀 오늘 훈련을 좀 같이 해볼 텐데요.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무능력해서 저는 이혼하고 싶어요. 오케이. 자 남편이 돈도 안 벌어주고 이혼하고 뭐 싶다. 이혼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랬어요. 그것도 이혼하고 싶어. 참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아 너 뭐야 놀리는 거 자 같아. 잠깐만 일단 훈련이니까. 진짜 이혼하고 싶대. 아, 자 일단 훈련이니까. 네네. 그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남편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인생에서 나 스스로 우뚝 설 수 있는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갖다 붙여주는 거죠. 빨리 하세요. 게스트로 얘기 할게요. 하세요, 편안하게. 저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이 돈을 안 벌어줬어.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자기 맨날 사고만 쳐요. 아니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혼하고 새 남자 만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 그러고 싶어요. 근데 먼저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일단 오늘은 이제 왜냐하면 뭐네요? 앞에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감하는 생략하고 바로 이제 공감은 생겨. 근데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 할게요.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저도 그래서 새 출발하고 싶어요. 네. 기회가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기회가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왜 빼세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회가 있으니까. 네. 자 우리 조성희 선생님. 두 가지 그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자 말랑말랑한 뒤에 사고 있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아 그래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도 있고. 오케이 네.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일 수가 있습니다. 저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 꼴리기 싫어가지고. 그래. 좋은 일일 수도 있으신 게 계속 그러다 정말 큰 화병이 생길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나중에 남편 맞아. 뒷바라지 안 해도 되고. 네. 저 혼자 벌어서 제가 먹고 싶어요. 네. 지금 잘해 주시는 남편이라도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주자. 네. 자 좋은 일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번 생에는 그냥 하루하루 많이 녹이시고 그런 좋은 일로 생각하시고 다음 생에는 좋은 남편 만나실 수 있으니까 이번 생에도 만나면 안 되나? 지금 원하는 게 그거야. 해요. 네. 공감을 해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남편이 돈도 벌어주지도 않고 힘들게 해서 정말 이혼을 할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많이 힘드시군요. 얼마나 힘들면 이혼까지 생각을 하셨겠어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감의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지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의 의견을 좀 붙여 말씀드리면 자, 그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주고 이렇게 사고를 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집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힘들게 하니까 내가 남편한테 의존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남편만 믿고 살기에는 내 인생이 아깝구나. 그래서 내가 스스로 능력을 갖춰야 되겠구나. 맞아. 그래서 내가 혼자 우뚝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내가 누구지?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각성이 일어남으로써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50대 60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혼을 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38살이니까 좀 더 젊은 나이에 만약에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부럽네. 젊었을 때 그래 좀 이렇게. 하루나 젊을 때 이렇게 네. 만약에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혼을 해서 내한테 맞는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면은 다시 한번 살아보는. 우리가 기회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남편이 좀 빨리 사고를 쳐준 게 어쩌면 감사한 일일 수도 있죠. 감사하네 갑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예, 예, 풀어 나간다는 건데 근데 NLP에서는 그 상담 내용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나 그리고 그래서 권유하거나 이런 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좋은 관점을 넓혀주면서 트랜스 맞아요. 들어주는 거죠. 자, 예, 그렇죠. 예. 답을 찾아주는 게 아니고 예.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안 쓰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분명히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지 않는 건 힘든 일일 수도 있다. 예. 근데 힘들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예, 예. 이게 이제 힘든 것만 있는 게 부정으로 아니고 온 거니까. 힘든 예.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걸 있다.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공감은 뭐냐면은 그 힘들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예.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맞아, 맞아. 많이 힘드셨겠네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혼까지 생각했겠어. 이거는 힘들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고. 그리고 제 얘기를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확장시켜 주는 거죠. 확장시켜주는 관점. 그게 어떤 점에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은 뭐냐면 뭐 내가 능력을 개발하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상담 내용이 꼭 도움되라고 얘기해 주는 건 아니라는 아니, 거죠. 아니 그게 상담사는 그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사람이 네, 절대 아니에요. 아니죠. 심리 상담사. 스스로가 하네요. 그렇죠. 네. 자기 의식을 스스로가 하네. 확장시켜주는 네. 거죠. 뒤에서 제가 다시 강조하겠지만은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예. 자 지도로 보면은 이제 알겠어요, 풍성한 지도를 줌으로써 스스로 답을 찾게끔 도와주는 예. 겁니다. 스스로 찾는 거네. 답을 스스로 찾는 겁니다. 어, 우리는 그냥 역할만 해주는 그래서 거. 긍정 메시지 넣어주는 거. 네, 그래서 충고를 하면 안 됩니다. 의견 제시를 하면 안 됩니다. 해답을 주면 안 됩니다. 의견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네. 자, 이건 NLP에서는 건물입니다. 건물. 왜 건물. 충고를 하고 중요하네요. 의견을 제시하고 하면 안 되느냐면은 모든 사람이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모든 사람 자기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알고 제일 잘 있다는 알고 거죠. 있죠. 네. 그럼요. 그래서 그 NLP적으로는 절대 답을 찾아주면 안 돼.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언적인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허용 가능성을 얘기하는 아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이거죠. 찾아주면 안 돼. 어쩌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거. 그 사람 생각을 확장시켜 주는 거지. 예. 이건 답이 이런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제대로 답을 못해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뭐 비꼰다 그러지 아, 않았지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그런 되죠. 반응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이 관점 바꾸면 게 아니라 네. 여러 화법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밀턴 모형이라든지 라포를 형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막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항을 일어나지 않게끔 말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결론을 보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지만 그래. 그 사람이 부정적인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나 민감성이 부족하고 융통성이 부족하고 라포가 기록되어서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으로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항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으로 다시 말을 해야죠.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이 뭔지를 민감하게 네. 포착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대화를 해야죠. 다시 돌아가요. 그, 다시. 요 화법은 이게 이제 이 그 NLP 지금은 프랙티셔너 과정하는 거고 마스터 프랙티셔너 과정에서 그 화법들을 다뤄요. 근데 여기 그는 좀 약간 수업 범위에 좀 넘어서는.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야기 나왔으니 조금 이야기해드리면 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관심과 사랑을 갖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 그 사람을 관찰하고 이해를 하게 돼. 네.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 사람의 패턴이 뭔지, 성격이 뭔지, 맞는 방식이 뭔지를 우리가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관찰하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열려요. 열리죠. 마음이 열리는 걸 우리는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그래요.
라포 형성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즉 네. 이끌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따라오죠. 네. 그래서 6단계라 봐봐요. 첫 번째는 진실한 관심과 사랑. 네. 그 다음에 관찰과 이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맞추기. 네 번째 라포 형성. 네. 다섯 번째 이끌기. 여섯 번째 원하는 결과. 네. 자, 이 구조로 쭉 가는데 요거는 별도로 제가 이제 그 라포라는 파트에서 가르치게 되는데요. 네.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그렇게 해드리면 좋겠고 어쨌든 관점 바꾸기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네. 어차피 우리는 이제 상담사로서 이제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도와주고자 하는 진실한 관심과 네.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엄마가 아기를 잘 키우고자 하는 엄마의 사랑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가 돼야 돼.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내 남자의 스타일을 보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마음인지, 뭘 원하는지. 그럼 우리가 그 사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공감을 하고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아, 힘드셨군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혼까지 생각하셨겠어요. 아, 제가 생각해도 남편이 너무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렇게 같은 마음이 되겠죠. 네. 그 마음이 이제 열린단 말이에요. 라포 형성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끌기를 할 때 관점 바꾸기라는 거죠.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선생님이 좋아지려면은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고 좋은 쪽으로도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남편한테 의존하지 않고 어쩌면 독립적으로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어쩌면 남편이 좀 일찍 사고를 쳐준 게 감사한 일일지도 모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네. 이런 구조를 쭉 가면은 저항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그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기를 다루는 심정 딱 맞다. 그거는 네, 맞아요. 그거 그래서 맞다. 이 관점 바꾸기는 하나의 기술이지 이 하나로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 토대 위에서 이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그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라포를 또 잘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배워야 돼요. 뭐 같은 눈빛에, 같은 표정에, 같은 목소리에, 같은 또 몸 동작, 몸 자세에, 심지어 호흡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뭐 무의식적으로 이게 우리가 하나라는 느낌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뭐 그 상태에서 우리가 공감하면서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 거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맞춰진 상태인데.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저항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NLP로 본다면요. 자, 우리 상담 치료에 있어서 저항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네. 자, 내 남자한테 맞추지 못하는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고집을 통해 상담사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NLP에서는 라포를 엄청 중요하게 다룹니다. 어제 라포 위에 관점 바꾸게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